성남시에 꼭 거주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예비자가 되면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지난 모집 결과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당시 결과를 보면 특정 단지와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소형 평형은 피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 몰린 평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는 미달 단지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정보를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기회의 문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임대박사 채널에서는 공고가 나올 때마다 단지별, 평형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접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단지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아주 귀한 매물인 성남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입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경쟁률, 입주 가능 시기, 자격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번 공고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킥포인트 4가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모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남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성남 외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께도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40과 7 이 두 숫자입니다. 먼저 이번 모집은 총 140세대 규모로 성남시 내에서는 드물게 큰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 7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성남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매우 특별합니다. 다만 이처럼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 중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실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남시 내 임대주택은 어차피 경쟁이 너무 치열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지별로 주택 평형별로 경쟁 강도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고 또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 평형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경쟁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뒤 구체적인 전략 방향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영상의 끝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단 이번 공고를 통해 성남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점에 55세라면 무려 85세까지 한 번에 이사 없이 거주 가능한 셈입니다. 바로 이 주거 안정성이 국민임대주택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번 공고가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놓치게 된다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포인트를 보면 이번 공고는 분명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입주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된다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단지, 특히 소형 평형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 화면에 보이는 몇몇 단지와 주택 유형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자격 요건만 충족됐다면 사실상 당첨이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유형에서는 최소 4대1에서 최대 14대1까지 분양주택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한 경쟁률 숫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허수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격 미달, 서류 누락 혹은 일단 놓고 보자는 형태의 무계획 지원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고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임대박사 채널의 결론을 말해드리자면 소형 평형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 사례로 백현 3단지의 모집 이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과거 모집에서도 현재와 동일한 3가지 주택 유형을 모집했으나 소형 평형일수록 경쟁률이 확연히 높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었을까요? 판교대장 단지를 살펴봐도 소형 평형에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도촌 9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 평형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남시 국민임대주택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소형 평형은 피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접한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데이터 왜곡 현상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성남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공고는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입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역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촌 9단지의 경우 2024년 모집 당시 예비자
15명, 모집호수는 30명이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대기자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소 예비자 12명이 실제 입주 또는 중도 탈락으로 소진됐다는 의미이며 모집호수 인원인 30명은 중 상당수가 이탈했거나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예비자로 선정된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박사 채널에서는 이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입주 전까지 필요한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도촌 9단지 36타입의 경우 기본 월 임대료는 약 17만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추가 납입하면 월 임대료를 약 7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중후반 임대조건 설명 파트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소형 평형을 꼭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1, 2인 가구나 관리비 절감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겐 소형 평형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형 평형은 경쟁이 있는 유형이므로 당첨자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가점제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이 가점 항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점수로도 당첨이 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높은 점수로도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점과 신청 조건, 단지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는 가점 항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전략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임대박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 단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번 모집은 성남시 내 총 7개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도촌 지역의 3단지부터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 단지 모두 성남 도촌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도를 좀 더 넓혀서 보면 바로 이곳에 위치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면 분당선인 야탐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지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분당과 위례 생활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3개의 단지입니다. 우리 단지들은 모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신분당선인 판교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판교대장 아파트입니다. 우리 단지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동쪽으로는 판교역과 서현, 임해 생활권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모집 단지들은 모두 입지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최고 수준의 단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단지별 주택 유형과 모집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 단지에서 모집이 진행되며 최소 39타입에서 최대 51타입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각각 대기 중인 예비자 현황과 모집할 예비자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모두 복도식 구조의 투룸형 평면이 기본이며 단지에 따라 내부 구조와 배치 정도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단순히 유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 예비자, 현황과 과거 미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드리는데요. 도촌 8, 도촌 9, 백현 3, 보뜰 6단지의 일부 평형에서는 지난해 예비자가 미달된 이력이 있으며 실제 자격만 충족되었다면 당첨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외 도촌2, 도촌 9, 백현 3의 일부 평형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경쟁률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이번에도 동일 유형의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의 임대료 과연 얼마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촌 2단지부터 백현 3단지까지의 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는 최소 17만원 최대 36만원으로 거주하실 수 있고 그 외 단지들의 경우도 크게 차이나는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료 상호전환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높이게 된다면 임대료는 무려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건 상호전환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되는데요. 보증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월 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때 줄어드는 금액의 효과를 계산해보면 사실상 연 7%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800원 수준이죠. 보증금 전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우측 상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비자에 선정된 이후에는 전환 가능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거비를 절감할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대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임대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2가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이 2가지만 충족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최대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자산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는 차량가액 3,8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입주 직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산 변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놓쳐 입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예비자 선정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전용 면적이 50 이상인 주택으로 말이죠. 둘 다 순위, 점수 합산, 추첨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50 미만인 주택의 1순위자는 성남시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50 이상인 주택의 1순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만 하죠. 이후에는 다양한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 항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미성년 자녀 수 등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까지의 가점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도 3점이 부여되죠.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입니다. 이외에도 감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년 또는 3년 이내에 LH와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자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모집의 1순위 접수일은 5월 26일입니다. 모든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서현역 인근에 위치한 LH지사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모든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6월 5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9일부터 11일까지는 서류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 서류 외에도 가점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서류 누락이나 가점 미반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8월 29일은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